요즘은 농약 때문에 기생충도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요즘은 구충제도 안 먹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에서 기생충이 발견되고 있고, 이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인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것들을 주의하여 섭취하지 않으신다면 기생충으로 인해 온몸에 부작용이 생겨 힘든 여생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채널을 구독하시어 주변 모든 사랑하는 분들에게 공유하여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 첫 번째, 날고기나 덜 익힌 고기, 육회나 육사시미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육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고기를 섭취하시거나 덜 익힌 고기를 섭취하실 경우에 살모넬라나 대장균, 캄필로박터와 같은 박테리아를 섭취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 양고기 등등 다양한 날고기나 덜 익힌 고기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인데요. 2021년 3월 24일 서울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날고기를 섭취한 태국 남성의 뱃속에서 18m 길이의 기생충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쇠고기 촌충으로 알려진 무구조층으로 날고기나 덜 익힌 쇠고기를 섭취할 때 주로 감염되는 기생충이며 사람 몸속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기에 날고기를 먹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날로 먹으면 유구조충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돼지가 옮기는 유구조충은 뇌나 눈 등의 유충이 생기게 해 두통이나 발작, 시력 저하, 복통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한 뉴스에 따르면 기생충으로 인해 뇌나 척수에 낙미충증이 생기면 두통, 시각장애, 감각 이상, 운동장애 등 다양한 질병이 감염되고 난 몇 년 후에 나타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검색해보시면 돼지고기를 먹고 눈이 부풀어 오른 사람이나 운동장애가 온 사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의 간 역시 생으로 먹을 경우 개회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술안주나 반찬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생간을 먹고 탈이 나는 것이 가벼운 몸살이나 복통 정도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가끔씩 백내장이나 척수염, 뇌막염과 같은 심각한 증상도 나타나기에 소의 생간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개회충은 오리나 염소 등의 간에서도 발견되는 기생충의 하나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폐나 간에 기생하여 우리 몸에 열이 나거나 몸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개회충이 혈액을 통해 눈이나 뇌로 이동할 경우 눈이 침침해지거나 눈에 부유물이 생기고 장이나 간에 염증이 생기며 심할 경우 백내장이나 뇌경색, 간 질환이나 척수염 등 큰 질병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고기나 생간 등 익히지 않은 고기는 먹지 말아주시고, 만약 이미 섭취하셨다면 우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시고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아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 두 번째, 날 해산물. 우리나라는 날것으로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인데요. 회나 초밥, 생굴이나 산낙지 등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날 해산물들을 즐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 해산물을 먹는 것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날 해산물 중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어. 한 영상에서 마트에서 판매 중이던 손질된 생연어에서 기생충이 기어다니는 장면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생연어에는 고래회충이라는 기생충이 존재하는데요. 연어가 오메가3도 듬뿍 담겨있고 건강에 좋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라서 건강해지기 위해 챙겨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시중에서 파는 연어는 대부분 양식인데요. 90% 이상이 대서양 양식이며 수출되기 전 내장을 100% 제거하고 수출되며 철저한 검역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때문에 고래회충이 발견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자연산으로 잡힌 연어를 드실 경우 고래회충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지니 꼭 꼼꼼히 확인하고 웬만하면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고래회충은 유충을 섭취하실 경우 1시간 이내에 심한 복통이나 메스꺼움, 구토가 일어나며 간혹 유충이 역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유충이 장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심각한 호상구 유가종 감염이 1에서 2주 후에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상은 크론병과 유사한데, 이 증상은 우리 몸에 유해한 박테리아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면역체계로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자기 몸의 세포나 조직기관 등을 이물질로 인식해 자기 몸을 공격하며 질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산 연어는 꼭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문어. 문어에는 웬만한 세척으로 사라지지 않는 기생충이 존재하는데요. 해양수산부의 정책 브리핑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문어는 밀가루나 굵은 소금으로 씻은 후 약 10초 이상 익혀 먹어야 할 정도로 8개의 다리 빨판 모두에 기생충이 있습니다. 애초에 문어는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식감도 좋고 향도 좋으니 웬만하면 문어는 익혀 드세요. 세 번째, 어패류. 굴이나 전복, 조개를 회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전복 같은 경우 특유의 오독오독한 식감 때문에 회로 드시는 것을 더욱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패류를 생으로 먹는다면 아니사키스 기생충이나 장염, 비브리오균에 감염되기 정말 쉽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기온이 높은 계절에는 비브리오균이나 아니사키스 기생충이 평소보다 빠르게 증식하여 식중독이나 급성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 살모넬라나 캄필로박터와 같은 박테리아를 옮을 수 있기에 어패류를 생으로 먹는 건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러한 어패류를 먹을 때에는 85도 이상의 물로 1분 이상 가열하여 먹는다면 장염, 비브리오균이나 아니사키스와 같은 기생충은 사멸됩니다. 그리고 아니사키스 기생충은 가열하는 것 말고도 냉동시키면 사멸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드실 경우 아프지 않고 할 수 있으니 꼭 이렇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물 생물. 저수지나 강에 놀러가면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낚시를 해서 잡은 민물 생선 회로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바다가 아닌 강이나 저수지와 같은 곳에는 페디스토마나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간디스토마는 간흡충증이라고 불리는 기생충인데요. 이 간디스토마는 음식을 통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간담관 안에서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이 간디스토마가 간 속에서 담관이나 담낭을 자극하며 2차적으로 세균 침입을 진행시켜 담관염이나 담낭염과 같은 심한 염증을 만듭니다. 또 담도를 막아 담즙이 정체되며 심한 경우 담관암이나 간암을 일으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디스토마의 증상은 상복부 통증이나 소화불량, 위장출혈이나 설사를 유발하며 심한 경우 급사에 이르기까지도 하며 황달 증세나 야맹증까지 나타나게 하는 기생충입니다. 또 다른 기생충 페디스토마는 민물 게장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기생충인데요. 폐흡충이라고 불리는 페디스토마는 가지나 게를 먹을 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기생충이며 유충이 우리 몸에 들어와 폐, 병변을 일으킵니다. 폐 조직에서 주머니를 만들어 알을 낳고 우리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나가기 위해 기관지로 이동하여 가래가 끓고 기침이 잦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뇌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뇌로 간 페디스토마는 안면마비나 부분 발작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한 10대 소녀가 민물게장을 먹고 페디스토마로 인해 좌뇌에 알주머니가 생겨 안면마비와 경련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민물에 사는 생선이나 가재, 게 같은 생물은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 세 번째, 생채소 미나리. 봄이 다가오며 향긋한 봄의 채소 미나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미나리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채소로 피가 맑아지며 해독작용을 하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채소이죠. 하지만 미나리를 생으로 먹는 경우 이 역시 간디스토마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담관암 발생률이 20% 높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이 간디스토마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 이 미나리는 간디스토마의 애벌레가 많이 기생하는 식품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임재훈 교수님이 생미나리가 기생충 감염의 숙주인 것을 최초로 밝혀내셨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연구 결과 생미나리가 간질충의 중간 숙주로 생미나리를 먹었을 때 미나리에 붙어있던 간디스토마가 우리 몸속에 알을 낳고 성체가 된 간디스토마는 간을 찾아가 다양한 간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나리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데치거나 삶은 후 요리를 하여 안전하게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밀가루. 메밀가루를 생으로 먹으면 체내의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늘즙. 마늘즙에는 알리신 성분으로 콜레라균이나 대장균, 결핵균 등의 균에 항균 작용을 하여 기생충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호박씨. 호박씨에는 쿠르르비타신이라는 화합물이 기생충을 마비시키며 항기생충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대 의료센터 전문가들은 장내 벌레를 제거하려면 호박씨를 활용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천연 치료제입니다. 오늘은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과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전해드리는 건강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고 혼자만 모시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주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욱더 건강한 정보들로 찾아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돕겠습니다. 작은 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